자, 이 시간부터 공부할 주제는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4강부터 10강까지가 지형 관련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수능에서 출제되는 빈도로 본다면은 한 3문항 정도, 3문항은 반드시 나와. 많이 나오면 4문항 정도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총 7개 강 중에서 3문항 또는 4문항 정도 나오니까 한 강당 한 0.5문제, 0.5문항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 자, 지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특히 사탐을 선택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단원이 이 지형 단원이 된다고. 어떻게 보자면 좀 지구과학에 가까운, 좀 과학 쪽에 가까운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이게. 자, 일단 익숙한 용어들이 별로 없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은 조금 암기도 해야 대비를 할 수 있다.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오히려 시험 문제 풀기는 쉽다. 왜? 자료가 자료에 쓰기 어려운 자료가 없다고. 나올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 문제 풀기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번 시간에 4강부터 볼 건데, 4강이 이제 한반도의 형성 과정에서 뭐 용어들 자체가 어려워. 지체 구조, 뭐 지각 변동,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완전 이게 지리라고 보기보다는 완전 지질학 쪽에 가까운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지형 단원이 상당히 사탐 선택하는 친구들에게 힘든 단원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이 4강이 제일 힘든 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 이 4강자에서의 출제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은 한 50% 정도, 두 번 시험 치면 한 번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 4강에 있는 이 내용, 이 자체만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는 한 50%의 확률을 가진다라고 보면 되지만은, 이 자체를 물어보지 않고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까지 다 따진다면은 무조건 나와, 100% 나와. 이 자체만 물어보는 경우는 한 50% 정도 이렇게 확률을 보면 되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만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선택지에서는 다 나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 거라는 걸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래. 자, 먼저 지형 형성 작용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자체만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고 선택지에 하나 정도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고. 어떤 지형이 이제 만들어졌어. 이 지형이 만들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크게 두 개로 나눠. 내인적 작용, 외인적 작용 이렇게 나누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줄여가지고 내적 작용, 외적 작용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자,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형이 만들어진 원인이 지구 내부의 어떤 힘 때문에 이 지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인적 작용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표면 위에서의 어떤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외인적 작용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에 어느 날 왔더니 보지도 못했던 300m 높이의 산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 산이 왜 만들어졌는가 지질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간밤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네. 그래서 300m짜리 산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 산이 만들어진 원인이 지구 내부의 원인이 지표면 위에 자연현상 때문이지. 지구 내부의 원인이 있잖아, 화산 활동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인적 작용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화산이 아니라 간밤에 글쎄 바람이 강풍이 엄청 불어와가지고 중국에 있는 모래들이 대거 날아와가지고 이런 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지형을 만든 원인은 지구 내부가 아니라 지표면 위의 자연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외인적 작용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그 원인은 내인적 작용은 지구 내부의 어떤 힘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외인적 작용은 지표면 위에서의 자연 현상. 바람 불고 파도 치고 빙하 이동하고 눈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태양 에너지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사례들 유형을 본다 그러면은 내인적 작용, 지구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경우 조류 운동, 조산 운동,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내인적 작용의 사례에 들어가고 있다. 조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의 어떤 에너지 작용에 의해 가지고 멘틀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지각판 자체가 수직적으로 위로 올라오거나 수직적으로 가라앉는 이걸 조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위로 올라오는 것을 융기라 그러지, 그지? 가라앉는 것을 침강이라 그런다.
조사하는 동안 역시 지구 내부의 어떤 에너지 때문에 판과 판이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면서 끊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하는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습곡 단층이 여기에 해당된다. 습곡은 두 개의 판이 부딪혀서 휘어져서 올라가는 이게 습곡. 단층은 멀어지면서 끊어지는 거 이게 단층이다. 그러면 화상 이런 것들로 내부에 원인이 있는 거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외적 작용, 외인적 작용 같은 경우는 침식, 운반, 퇴적 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 침식, 운반, 퇴적 얘기 안 해도 잘 알 거야. 바람이라든지 파도라든지 그 다음 하천이라든지 뭐 빙하라든지 이동하면서 깨는 거, 이동시키는 거, 쌓아놓는 거 얘기한다. 그 다음에 풍화작용 역시 외적 작용에 해당되고 있는데 풍화작용이라는 것은 암석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깨지는 크기가 작아지는 이걸 풍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풍화작용은 크게 물리적 풍화작용하고 화학적 풍화작용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자,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이 수축 팽창을 반복하면서 기온 변화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면 암석이 팽창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암석이 수축한다고.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계속 반복이 돼. 그럼 수축 팽창 계속 반복하겠지.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힘에 의해서 금이 가면서 암석이 깨지겠지. 그지? 이렇게 깨지는 것을 갖다가 물리적 풍화라고 한다고. 화학적 풍화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 암석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걸 화학적 풍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왔어. 비가 왔는데 이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이 빗물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석회암이야. 석회암은 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녹아버리거든? 그러면 크기가 작아져 버리지.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작아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화학적 풍화라고 한다고. 자, 물리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온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추운 환경에서 일교차가 큰 계절은 여름철이 아니지, 그지? 기온 변화 심한 계절은 겨울을 중심으로 한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이 이때잖아, 그지? 그래서 좀 기온이 낮을 때가 물리적 풍화가 잘 일어나고 화학적 풍화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 기온이 높을 때겠지. 그리고 화학 반응에는 대부분 다 물이 매개체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잘 일어나느냐라는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저 뒤에 가면은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은 빙하기와 후빙기의 특징을 배울 거거든. 그래서 빙하기는 기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빙하기 때는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거고 기온이 올라가 있는 후빙기 때는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한반도의 지체 구조라고 해서 나오는데 위에 메인적 작용, 외인적 작용은 선택지 구성하는 데만 나오지만 얘는 선택지 구성에 나올 수도 있고 이 자체만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다고.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지체 구조, 뭘 지체 구조라고 하느냐? 지구 내부의 어떤 지각의 힘에 의해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집합체를 지체 구조라고 하는데 지체 구조의 의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없다. 그 지체 구조가 뭔지는 몰라도 된다. 그냥 얘네들만 정리를 하면 돼. 지체 구조가 뭐니? 몰라도 돼.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 자, 그러면 지질 시대별로 각각 어떤 지체 구조들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형성하는데 형성을 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자, 시원생대가 제일 오래된 지질 시대야. 그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금 현재가 신생대라고. 자, 시원생대 때 자, 만들어진 그 지체 구조들이 이런 지체 구조들이 있어.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자, 용어들 어려우시지, 그지? 네, 이런 것들 나온다고. 자, 그리고 고생대 때는 평남분지, 옥천, 석곡대를 쭉 나오는데 이 지체 구조를 공부할 때는 지체 구조, 물론 용어도 익숙해지면 좋아. 그런데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이걸 외우기보다는 이게 한반도에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 알겠니? 고생대 지체 구조, 신생대 지체 구조 다 마찬가지야. 지체 구조 이름 익숙해지면 좋아. 그런데 이 이름 명칭보다도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자,
그럼 평북 개마지개, 경지지개, 영남지개 이게 아주 오래전에 시원생 때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게 어디 있느냐? 평북 개마지개는 이쪽에 있고 경지지개 여기에 있고 영남지개 이렇게 있네. 한반도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지, 그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시원생태 때 만들어진 지체 구조다. 이 시원생태 때 만들어진 이 지체 구조는 나중에 변성작용을 받게 된다고.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성질을 바꾸는, 화학 성분을 바꾸는 작용을 변성작용이라고 한다고. 이런 변성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변성암이라고 해요. 변성암. 자, 변성암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국 지리에 나오는 변성암은 한 개밖에 없어. 뭐밖에 없느냐? 편마암이라고 하는 이 암석밖에 없다고. 그래서 한국 지리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편마암이나 변성암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국 지리에 국한해서 보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변성암은 어차피 편마암밖에 없고 편마암만 니네들이 배운다고. 자, 그래서 이 시원생태 때 만들어진 평북 개마지개, 경지지개, 영남지개 계속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 줄게. 평북 개마지개, 경지지개, 영남지개 이거는 시원생태 때 만들어지면서 변성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는 변성암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변성암이 뭐냐? 편마암이라고 하는 이 변성암들이 이 일대 쪽에 분포한다. 자, 이걸로 정리하면 돼. 자, 그 다음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체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평남분지, 옥천석곡계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진다. 이게. 자, 평남분지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있어. 옥천석곡계는 여기에 자, 여기 있는데 고생대 때 이 부분이 만들어질 때는 고생대 초기에는 이 부분이 가라앉아. 즉 침강을 해. 얼마만큼 가라앉았느냐? 바닷물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고요. 바닷물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바닷물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 일대는 고생대 초반에는 바다였던 곳이야. 그리고 고생대 중반 이후에 바다였던 이 일대가 다시 융기가 된다고. 올라온다고. 그러면서 고생대 중반 이후에는 육지로 변했다고. 자, 그러면은 고생대 초에는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느냐 하면 바다에 있는 퇴적물들이 쌓일 거라고. 그 대표적인 바다에 있는 퇴적물이 뭐냐면 산호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이 쭉 퇴적이 될 거야. 고생대 중반 이후에는 융기되면서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육지 퇴적물들이 퇴적이 될 건데 대표적으로 육지 퇴적물 들라 그러면 뭘 들 수 있냐면 나무들을 들 수 있다고, 식물들을 들 수 있다고. 그래서 육상 식물들이 위에 퇴적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퇴적층이 평남분지라고 하는 이 일대도 그렇고, 옥천 석곡대라고 하는 이 일대도 그렇고, 여기에 퇴적층이 아래쪽에 하부에도 퇴적층이 쌓여 있고. 상부에도 퇴적층이 쌓여 있는데 하부의 퇴적층하고 상부의 퇴적층은 형성된 그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야. 두 개 중에 상식적으로 두 개 중에 어느 게 먼저 만들어졌겠니? 어느 게 먼저 만들어졌겠니? 위에 게 먼저 퇴적되고 그 다음에 아래 파고 들어갔겠니? 그건 아니잖아. 아래 게 퇴적되고 그 다음 위에 퇴적되고 그 다음 또 위에 퇴적되고 밑에 있는 게 제일 오래되었겠지, 그지? 그래서 하부에 만들어진 이 하부 퇴적층이 고생대 초기에 전기 때 만들어진 퇴적층이고 위에 하부층 위에 덮여 있는 것은 그 이후에 고생대 후기 때 퇴적된 퇴적층이다. 자, 고생대 전기 때 이 일대는 뭐였다라고 했냐면 바다였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바다 퇴적물들이 퇴적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 위쪽은 상부층은 육지 퇴적물들이 퇴적이 되어 있을 건데 바다 퇴적물들이 퇴적되어 있는 지층을 퇴적층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바다에서 형성된 퇴적층이다. 그래서 이걸 해성층이라고 부른다고. 위쪽은 육지 퇴적물들이 퇴적되어 있어. 육지 퇴적물들이 퇴적되어 있는 그 퇴적층을 육지에서 형성된 퇴적층이다라고 해서 이걸 육성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바다에서 퇴적되어 있는 이 해성층, 여기는 바다 퇴적물들이 퇴적되는데
대표적인 바다 퇴적물이 뭐라고 했냐면 조개산호라 그랬거든. 조개산호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럼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 석회석이 되겠지. 그래서 아래쪽은 석회석이 매장돼요. 조개 껍질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위쪽은 육지화되면서 육지 퇴적물이 퇴적되잖아, 그지? 그럼 육지 퇴적물들이 퇴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식물, 나무다. 나무가 시간 지나면 뭐가 되니?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석탄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위쪽에는 석탄이 매장돼 있는데 고생대 때 만들어진 석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무연탄이라고 부른다. 위쪽에는 무연탄이 퇴적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평남 분지라든지 옥천 석곡대라든지 이 일대 가서 있지, 그지? 삽을 들고 땅을 파면 뭐가 나온다? 지표 근처에서는 석탄이 나온다. 자, 200m, 300m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석회석이 나온다. 라고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는 이 퇴적층 이름을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조선 누층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위쪽에 무연탄이 퇴적되어 있는 지층을 평안 누층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금 용어들이 계속 새로운 용어들이 그지? 나오잖아, 그지? 익숙해져야 돼. 아, 이게 조선 누층군, 평안 누층군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지질학자들이 지네들이 이름을 붙였어.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 지네들이 이름 붙인 거야. 그럼 해성청은 뭐고 조선 누층군은 뭔데? 해성청은 니네들이 국어적 문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해성청은 보통 명사야. 조선 누층군은 고유 명사야. 육성청 보통 명사, 평안 누층군 고유 명사야. 자, 길에 가다 보면 그지? 네 발 달리고 꼬리 달리고 그지? 햇바닥 하나에 내밀면서 있잖아, 그지? 사람들 지나가면 그지? 꼬리 막 흔들고 그지? 멍멍멍멍 거리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뭐라 그러니? 그걸 개라 그러잖아, 개라 그러잖아. 개는 보통 명사야. 근데 친구가 키우는 개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똘똘이라고 불러. 그럼 똘똘이는 뭐야? 똘똘이는 여러 개 중에서 친구가 키우는 그 개 이름, 그 개를 똘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고유명사야, 이름이야. 이거는 모든 멍멍거리는 모든 짐승을 개라고 부르는 거잖아. 자, 다시 정리하면은 바다에서 퇴적된 모든 지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바다에 퇴적된 지층, 유럽에서 바다에 퇴적된 지층, 모든 바다 퇴적된 지층을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을 해성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옥천 석곡대 평남 분지 쪽에 있는 그 해성층을 조선 누층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겠니? 그러면 육성층은 역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지 퇴적층을 육성층이라고 부르는데 평남 분지 옥천 석곡대 여기 이 위쪽에 퇴적되어 있는 이 육성층을 평안 누층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자, 니네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 평안 누층군이 아니고 평안계 지층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안계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평안 누층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둘 다 같은 의미야. 고생대 후기 이 일대 여기에 퇴적되어 있는 상부 퇴적층을 평안계 또는 평안 누층군이라고 한다. 얘도 마찬가지 조선 누층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선계 지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야. 얘는 좀 복잡하지, 그지? 좀 복잡해. 자,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체 구조가 어디가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경상분지라고 하는 지체 구조가 만들어졌어. 자, 경상분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경상분지는 여기. 경상도 지역하고 남해안 일대에 퇴적되어 있는 남해안 일대에 있는 이 지체 구조를 경상분지라고 한다. 자, 이 경상분지는 중생대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중생대 때 이 일대가 호수였던 곳이야. 그러면은 각종 하천이 흘러오면서 하천이 가져온 운반 물질들이 호수에 퇴적되겠지, 그지?
그래서 하천이 가져온 운반 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호수 퇴적층이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호수에서 퇴적된 퇴적층도 호수가 바다에 있니 육지에 있니? 육지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역시 육지 퇴적층이야. 육성층이야. 육성층. 경상분지 쪽에 퇴적되어 있는 이 퇴적층, 육성층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경상누층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또는 경상계라고 해. 자, 중생대 때 형성되어 있는 이 일대의 지체 구조 명칭은 경상분지고, 이 경상분지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층의 명칭은 경상누층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대는 호수였기 때문에 중생대 때 그 살았던 동물들이 물 먹으러 이 호수 쪽 일대를 많이 왔겠지. 그래서 중생대 육지에서 살았던 생물들, 동물들의 흔적이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다. 중생대 때 살았던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 되느냐? 얘가 되지, 얘가 공룡이지. 그래서 이 일대 쪽은 공룡 흔적, 공룡 발자국, 공룡 화석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 이 일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혹시 이제 육지 쪽 여행 가면서 뭐 공룡 화석을 본다든지 발자국을 본다든지 또는 공룡 박물관이 있는 곳을 뭐 여행을 한다든지 하면은 공룡 박물관들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이 일대 쪽에 남해안 있는 이 일대 쪽에 쭉 분포되어 있다고. 그래서 왜 일대 쪽에 공룡 박물관이 있는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아, 일대는 중생대 때 형성된 퇴적층이기 때문에 중생대 살았던 그 생물체들 그 흔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신생대, 최근이지. 신생대 때 이제 만들어진 이 지체 구조가 투만지계와 길주명천지계라는 곳이 있는데, 자, 투만지계, 길주명천지계는 저 북한 쪽에 나온다고. 여기가 투만지계고, 이쪽이 길주명천지계. 그래서 신생대 지체 구조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서 얼마 안 되지, 그지? 10%도 안 돼. 한 5% 정도 될까 말까. 아주 협소하게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퇴적되어 있는 퇴적층도 역시 있을 거야. 자, 여기도 이 일대가 대부분 뭐였냐면 육지였기 때문에 육지 퇴적층들이 퇴적된다. 육성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이 육성층 이름을 지질학자들은 뭐라고 붙였느냐라고 하면은 신생대 3기 때 퇴적된 지층이다라고 해서 제3계라고 퇴적층 이름을 붙인 거야. 자, 여기도 육지였기 때문에 육지 퇴적물들이 쭉 퇴적되는데 육지 퇴적물, 대표적인 육지 퇴적물들은 나무들이다. 나무가 퇴적되면 뭐가 되느냐? 석탄이 된다고 했잖아. 그지? 자, 석탄 중에서 고생대 때 형성된 석탄은 우연탄이라고 부르는데 신생대 때 형성된 석탄은 뭐라고 부르냐? 갈탄이라고 부른다. 석탄의 일종이야. 그래서 이 일대 쪽에 이쪽에 이제 갈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참고로 북한 애들 말 안 들으면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보내버리냐면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자는 거지. 아오지 탄광이 여기 있다. 투만지기 이쪽에 있거든. 네, 거기서 뭐 캐고 있냐? 갈탄이라고 하는 석탄을 캐고 있는 거. 그지로 보낸다라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지금 두 개의 내용을 해서 내인적 작용, 외인적 작용. 내인적 작용, 외인적 작용은 실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 요 지체 구조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지, 그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돼. 용어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용어 이름도 익숙해져야 되겠지만, 이것보다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봐야 돼. 그리고 특징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한다. 자, 그래서 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출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잘 정리를 좀 하고 좀 외울 부분도 좀 있으니까 좀 암기를 좀 요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 상당히 힘들지, 그지? 나도 알아. 알지만 뭐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는 해둬야 된다. 자,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지각근동하고 암석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